지기현이가 이제 내란 재판을 다 맡고 있는데 언론사 촬영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 아 그리고 윤석열이 편이 다 제공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아주 시끄러우니까 다음 재판 때는 또 촬영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편의는 또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찝찝하고 괴롭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보면 이제 윤석열이 일단 왜 지하 주차장으로 온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나왔던 사람이 재판 받으러 올 때는 좀 비겁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촬영도 그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기현 판사가 그런 변명을 했죠. 시간이 그때 없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했죠. 그동안 선례도 많고 이 사건은 자기가 맡은 재판 중에 일생일세 가장 큰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선례를 다 검토하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방청 촬영 신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내란 수계를 풀어준 사람이 저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기현 판사는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피고인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그렇죠. 없어요. 그건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동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럼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세현의 특수본에서 지금 공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판에 나간 검사들 면면을 보니까 그 차장검사 안 나가고 부장검사 밑에 이제 그 검사들 평검사들 위주로 이제 나가가지고 공판하고 있고 해서 박세현 지금 특수본에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어쨌든 법적인 조치, 법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기현 재판부는 그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첫 번째 날 윤석열의 직업을 본인이 전직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윤석열이 82분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내란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도록 들어줬어요. 원래 그 공소사실의 인부는 간단히 하는 거예요. 공소사실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근데 검찰에서 준비한 PPT를 자기가 뭔데 뭐 띄워라 마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띄우고 박세현 그 특수본에서 띄워주고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2열에 안 치고 조치가 필요해요. 2열에 안 쳤잖아요. 근데 보통 띄우라 그래도 PPT 안 띄워주거든요. 안 띄워줘요? 안 띄워주죠. 검찰이 준비한 PPT 이걸 왜 띄워줘요? 변호인이 띄워달라고 할 때 안 띄워줍니다. 피고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재판부 피고인으로 갔는데 검찰 거 다시 한번 띄워봐요. 저게 이게 맞습니까요? 이 띄워놓는데 심지어 윤석열이는 그 검사들이 일 못한다고 다 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 가셨던 분이 매불쇼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검사 12명 가운데 1명 정도 빼고는 다 기가 죽어 있었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기현이랑 그러면 같은 생각이 지금 검찰들이 이 박자를 맞춰주면 이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공판 검사는 재판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걸 막 이렇게 맞서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공소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대차게 못했던 게 밑에 아주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검사고 이게 까마득한 또 뭐 검찰 선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공소유지에 그 명운을 걸어야 돼요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박세현 특수본 해체시켜서 뭐 다른 걸 하든지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사실은 법원판사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정의원 박은정님께서도 해보셨겠지만 뭐 재판이 좀 이상하게 간다 하면 검사들이 계속 제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이거 판사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공판 검사는 선언문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버린 검사도 있어요. 공판 검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기가 죽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걱정이 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검찰에서 지기현 판사가 적정하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기피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미 맞지 않고 그러니까 도저히 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봐야 이게 되겠습니다. 판사고 검사고 피고인한테 끌려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 수기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진짜 안 되죠. 그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 제일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게 에이. 대법원장 얘기하면 좀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있겠지. 야, 너 하나 때문에 사법부만 망신이야 이 자식아. 아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해야지. 조희대가. 예, 조희대.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판사의 소송 지휘, 재판장의 소송 지휘는 엄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서리빨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피고인에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자기가 전직 대통령이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전 국민들이 보는 재판인데 자기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거 재판기를 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지지 끌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직위원 재판부가.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할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거 일단 몇 개 좀 쳐내고 절반도 못했어. 이거 저 수돗물 228톤 이거 어제 우리가 많이 씹었잖아요. 네, 많이 했잖아요. 예, 하루에 한 대통령실에 30톤 썼습니까 하루에? 예, 대통령실에서 이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또 망언의 입장을 냈습니다. 통상적 수준이래. 이게 원래 쓰는 아니, 거다. 네. 수영장 몇 개 채웠다 빼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네. 이상한 게 4월 4일 날 너무 많이 썼어요. 4월 파면 4일. 선고 나던 날. 네. 네, 그날만 굉장히 더 많이 썼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이게 쓰기가 어려운 건데. 그죠. 아무리 그 예. 잔디에 물 주고 뭐하고 다 안 한다고 돼. 해도. 그렇죠. 이상하고요. 하루에 30톤, 평균 30톤인데. 그리고 윤석열의 이기적인 기행은 또 끝이 없는데 윤석열의 변호인단이었던 그 베이철, 김계리 등이 네. 이 기자들을 이제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음. 윤석열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어제 예, 근데 거기 이제 무려 500여 명의 기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단톡방에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거기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1203. 내란 날이네. 내란 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 비밀번호가 1203. 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되고 뭐 그랬는지 갑자기 이것도 보류했어요. 기자회견을. 네, 뭐 취소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뭐 내막을 좀 아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 윤 어게인 신당은 사실은 계엄당이죠. 그 코드도 1203으로 맞습니다. 하고 그 면면들이 그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그리고 거기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다시 군대를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오갔다고 합니다. 그 계엄당을 하나 만든 건데 윤석열이 지금 그 파면 선고된 날 이것을 허락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신당 차리지 말고 윤식당이나 차리지. 왜 이 계엄당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산 시작하는 날 그 이거를 또 띄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 있는 한 끝없이 이런 시도를 할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거고요. 네. 계속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비슷하게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이 탄핵 심판 받고 있을 때도 지지율이 한 30% 이상, 30%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콘크리트 지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렇게 내란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그 세력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저렇게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당을 기반으로 다만 다음에 다시 뭐 또 등장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총선이나 이런 데서 몇 석을 가지면 사실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이 얼마나 혼란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걱정이 그리고 됩니다. 독일의 네오나치당처럼 이게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걸로 흐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게 제도권 내에 정당에 국회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판인데 네. 진짜 이기적이야.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어떻게, 못됐어. 이제 여태까지 그 저 탄핵 반대 외치고 광장에 나온 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선판이야? 자기를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렇게 또 연맥이는 거예요. 와. 너무 못됐어. 아무튼 진짜 못됐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자기만 거야.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이 너무 끝판왕. 이기적이야. 자, 그리고 그 내란 특검법 네. 그 최상목이가 이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까워. 몇 표 차이예요? 197표로 부결됐어.
세 표 차로. 아하. 진짜 내란 아까워. 특검법. 근데 내란 특검이 지금 진짜 절실한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심우정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랑 제일 가까운 세력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절실한데 이게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안 됐어. 그 2개 표결수 했을 때 다 이렇게 탄성이 이런 너무 말이 아쉬워.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수사가 지금 스탑돼 있고 아. 무엇보다 빨리 내란 특검이 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해. 그런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내란 특검이 돼서 수사도 하고 기존에 있던 사건도 공소유지도 할 수 있게 해야 검찰이 하는 공소유지권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뭐 재발의 계획이라든가 다른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아직은. 부결되고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제 내란 특검법이 그 추천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약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강력한 이 특검으로 그래요. 뭐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네. 당연히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네. 정말 강력한 특검이 나타나가지고 전체를 다 맞아. 저는 밝힐 맞아, 거라 맞아. 생각해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전화 있는 위복 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괜히 그 뭐 세 표로 너무 안타깝고 저도 통과되기를 바랬는데 그 맞아. 어차피 안 됐으니까 다음엔 더 강력하게 저희가 맞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다음 생각이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제 거부권 행사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무조건 통과되는 무조건 거니까. 통과되죠. 그리고 이제 네. 대선 저쪽에서 예비 경선을 하고 하면은 또 이탈표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봐서 다시 네. 재발이 하고 저는 이럴 수 그 있을 것 같아요. 친한계가 어쨌든 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어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네. 이 생각보다는 한 뭐 5명 정도밖에 안 됐다. 네. 무효표가 좀 많았죠. 무효표가 좀 많았어요. 내표되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저는 친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찬성하고 싶지만 차마 찬성 못하는 무효표가 4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마터면 통과될 통과될 그렇습니다. 예. 뻔했다 얘기네.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한국도 근데 윤석열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야. 네.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잊으면 했잖아. 안 돼. 한 몸이야. 한 몸 똑같은 정확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 몸입니다. 검사님들 나와 주셨으니까 요거 좀 고발 아무리 시간 없어 요거 고발 한번 하고 가야 돼. 네. 그 기자들 폭행한 기자를 폭행한 권성동이. 권성동이. 야, 근데 권성동이가 사과하고 고개 숙일 줄 알았는데 되레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답니다. 이자는 진짜 폭행, 명예훼손, 무고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 정말 뻔뻔한 권성동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전치 2주 나왔대요. 그래서 고소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대표님? 나도 고소장 낼 거야. 네? 나도 고소장 낼 거라. 혹시 어제 그 찌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찌라시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MBC로만 합시다. 아, 뻔뻔해. 진짜 나도 고소장 낼 거예요. 뻔뻔해. 뭘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 난 모르겠어 네. 뭔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 장면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남성이고 그때 기자가 여성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으로 손목으로 제압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빨갛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 감정이 들어가서 꽉 쥐고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어떤 매체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MBC도 또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네. 내란당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저거는 엄하게 처벌해야 될 텐데 왜 저는 여성단체 이런 데서 저건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간단치 않은 네. 문제거든요.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이건 언론에 대한 탄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 함부로 그 기자를 폭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에요. 없는 일이야.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통 기자들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나 얘기할 것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뭐 좀 무시하듯이 네, 그냥 그럴 수는 지나가는데 있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물리력 행사는 거의 처음 본 처음 것 봤습니다, 같아요. 저는. 그리고 특히 계속 언론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찌라시라고 하고 MBC는 그만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맞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 공작을 하더라도 뭐 메인 뭐 언론사에서 하지 뭐 맞아. 이러면서 그런 언론관 편협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본인은 맨 유튜브 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저런 내로남불 그러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는 똑같이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관 얘기하니까 요거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론관이 가장 삐뚤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홍준표예요. 홍준표. 아 맞아요. 예, 저희가 뭐 몇 차례 보여드렸죠. 근데 계속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네. 언론을 완전 적대시하고요.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그게 진짜 심각하거든. 그냥 뻔뻔하게. 뻔뻔하게 거짓말해. 명태균 관련해갖고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뤘잖아. 증거도 다 있고. 다 나왔잖아. 다 나왔는데 마지막까지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뭐 홍준표가 절대적으로 다 잘못한 거고 약간 곁다리로 그 항의하지 않는 기자들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네. 네.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경닷컴 이슬기 기자입니다. 군 가산 한경닷컴. 한경닷컴. 네. 군 가산 뉴스타파인 줄 알았지. 그거 맞아. 와. 같이 웃어 근데. 예, 현안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주세요. 예, 후보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후보님. 뉴스타파는 아니고 오마이뉴스. 아니 그러면 이제 다 하셨어요. 저 아는 사람인데. 자, 혹시 더 그럼 마지막에 국방통일 외교안보 질문 있으세요?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자, 우리 먼저 그럼 마이크 뉴스타파는 드릴게요. 마지막에 했어요. 네,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하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적대적인 언론이죠. 와. 고맙습니다. 자, 후보님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시아투데이입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이제 오마이뉴스 이제 말씀해 보세요. 네, 자, 이제 오마이뉴스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하나 그리고 뭐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국방 관련해서 이번 계엄 연루된 어떤 부대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를 그 내용을 아는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좀 뭐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와의 어떤 갈등 부분이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마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명태균이 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기자 여러분 뭐 오마이뉴스에서 명태균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김에 하겠습니다. 네? 그 결국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은 뭐 후보님께서는 대납 아니고 분납이라고 규정하긴 하셨지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정황 등을 보면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런 정황 같은 게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직접 보고받으신 정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후보님의 입장과 조금 배치되는 물증으로 좀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거기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야 참 좀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내가 공직을 43년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기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다 거짓말하냐. 내가 정치를 다 30년 거짓말. 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뻔뻔해. 그 밑에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어울리는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한 거를 왜 나한테 자꾸 덮으시오냐 이 말이야. 저 다 거짓말. 완전 와,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것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런 기자들 앞에서 뭐 대답하다가 또 요렇게 했잖아. 난리 났죠. 난리 난리 아니 났죠. 난리가 아니라 저는 후보 사퇴까지 갔다고 네, 봅니다. 네. 분위기는.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분위기 몰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 자리에서 아까 뭐 죄송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냥 반발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질문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질문한 것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것보다
막 웃고 같이 떠드는 맞아. 옆에 기자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웃는 소리, 박수 소리는 일단 그 캠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줄을 미안합니다.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네. 그렇다면 예. 그거는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같은 기자 정신으로 항의를 해야 했어야지. 된다. 항의를.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이제 독재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언론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법률가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 얘기는 안 들을 거야. 니네 질문은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충격적 저게 발언이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이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예.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보더라도 예. 언론에 대한 태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데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지금 저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도 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사들이 그 언론을 그러네. 대하는 태도 그러네. 절대 사과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 갈라치기 하는 저런 태도 부끄럽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답변이 어울리지 않았다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근거를 대면서 얘기해야 없어. 되는데 근거는 얘기를 아예 안 하네. 없다니까. 그냥 막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 우기고 보는 거죠. 우기고 힘으로 거야. 물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냥 네. 우기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기고 보네요. 야 그리고 그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또 이게 뭐냐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괜찮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다룰 내용이 네, 많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진행 중이에요. 명태균 관련해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언제 어느 때에 칠 것인가 이거 지금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 본인이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수사 네. 하나 잘 받으라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불안할 싶어요.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굉장히 네. 불안할 거예요. 그래요? 저희들이 저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있어 보면 홍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게 보도된 것만 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불안할 겁니다. 네. 제가 짧게 고자질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자질, 네. 강혜경 씨가 그 변호인과 함께 며칠 전에 매불쇼에 나왔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 아예 그거는 차단한대요. 이 첫째, 뭐 검찰에서. 검찰이 차단한대.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정치인들 관련한 자료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세훈 말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세훈은 낙마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던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혜경 씨를 별건으로 기소를 했어요. 너무 심각하다 이 상황. 아니 도대체 뭐 피해자와 가해자, 제보자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명태균 않고. 관련해서 검찰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지금 주물럭거리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검찰이. 네. 그래서 저 검찰이 수사 지금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명태균 특검으로 발표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달렸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